여러분 안녕하세요. 은기자의 웹다스카 TV입니다. 오늘은 트바로티 김호중 씨의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 18일 발매된 김호중의 더 클래식 앨범이 50만 장에 육박하는 판매고를 올리며 조스미에 이어 역대 클래식 앨범 2위에 올랐는데요. 여기에 김호중이 군 복무 이후 미국 카네기홀 공연에 러브콜을 받았다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오늘은 국내외를 깜짝 놀라게 한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이 왜 떴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앨범은 김호중 씨가 트로트 가수가 아닌 본업인 성악가로 돌아가 발표한 앨범이죠. 저도 최근 김호중 씨의 사인이 담긴 따끈따끈한 앨범을 받았는데요. 호중 씨의 친필 메시지와 새해 덕담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호중 씨는 지난 7월 저희 채널에 출연해주신 인연이 있죠. 이번 앨범에는 김호중 씨가 저희 채널 인터뷰에서 본인에게 가장 힘과 위로를 주는 곡으로 꼽았던 푸치니의 아무도 잠들지 말라를 비롯해 오페라 아리아가 들어있는 파트 1과 이태리 가곡 깐소네가 들어있는 파트 2로 구성됐습니다. 앨범을 살펴보니 한글과 이태리어 가사와 함께 김호중이 직접 적은 메시지가 눈길을 끄는데요. 김호중은 앨범 녹음을 마친 뒤 노래 가사를 인용해 팬들에게 전하고 싶은 짧은 메시지를 직접 담았다고 합니다. 그는 섬세한 감정 표현의 비결은 가사에 있다. 나의 기억과 경험을 가사에 담아 노래를 부른다고 말했었죠. 이 두 장의 앨범은 가온 차트, 한터 차트 등 앨범 차트에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는데요. 김호중은 지난 9월 발매한 정규 1집 앨범이 53만 장으로 더블 플래티넘을 기록해 백현에 이어 역대 남자 솔로 가수 2위에 올랐습니다. 이번 앨범도 50만 장 육박하는 판매량으로 2000년 조수미가 기록한 온리 러브에 이어 역대 클래식 앨범 2위를 차지했는데요. 김호중은 두 앨범을 합쳐 밀리언셀러의 이름을 올리며 대중음악계와 클래식계를 동시 석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해 국내에서 제작 또는 발매되는 클래식 앨범은 100에서 200만 장 사이고 흥행의 기준은 1만 장이라고 하는데요. 국제대회에서 수상하거나 유명 아티스트의 경우 드물게 초대박인 10만 장을 기록하기도 합니다. 50만 장에 가까운 앨범 판매고에 대해 클래식계에서는 믿기 어려운 기록, 클래식 앨범 마케팅의 성공 사례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약 100만 장이 팔린 조수미의 온리 러브는 당시 CD와 테이프 판매량을 합친 수치였기 때문에 이번 결과가 상당히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이번 앨범의 가장 큰 인기 요인으로는 김호중의 음색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호중은 테너 출신으로 풍부한 성량과 중후하고 고급스러운 음색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터 트롯 초기에 트로트의 지평을 넓혔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죠. 그래서 유독 김호중을 통해서 트로트를 처음 접했다는 팬들이 많은데요. 이번 계기로 클래식의 세계에 입문했다는 팬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클래식 앨범의 프로듀서를 맡아 전 제작 과정에 참여한 워너뮤직홀의 조유경 이사는 김호중의 음색에 대해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왜 김호중인가 하면은 이 다른 출연진하고 조금 다르게 호중 씨는 베이스가 클래식이었어요. 그 뭐 클래식이 상당히 뭐 고급지다 아니다 이거는 얘기는 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다른 사람들하고 일단 발성법에 있어 가지고 대단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트로트를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트로트 전문 하시는 것보다 가요 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옛날에 들었던 가곡이라든지 그거를 나한테 좀 더 고급지게 들려주는구나 하는 음악적으로 보자면 그게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팬들이 쭉쭉쭉쭉 모이게 되는 거고 저기 김호중 씨를 목소리를 더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는 거죠. 소속사에서도 김호중을 가요 무대에 국한하지 않고 언젠가 유명 클래식 무대에 꼭 세우고 싶다는 욕심이 컸기 때문에 이번 앨범을 기획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흥행 요인은 김호중의 단단한 팬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호중은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고 있지만 군백기를 무색해할 정도로 팬덤이 상당히 견고한데요. 통상 여러 가지 사건, 사고와 시련을 겪으면서 팬덤은 더욱 단단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김호중의 팬덤 역시 팬들의 결속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가 이번 앨범 작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하나에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데요. 김호중은 프로듀서 못지않게 제작 과정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직접 총 20곡에서 30곡을 골라왔고 클래식의 대중화를 위해 누구에게나 편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곡들로 선별했다고 하는데요. 또한 성악가 출신인 만큼 오케스트라와의 전체적인 호흡을 상당히 중요시했다고 합니다. 앨범 제작 에피소드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호중 씨가 해석을 되게 잘해왔어요. 곡 해석을 혼자서 고민해왔고요. 그 한음 부를 때 이게 전달하는 메시지가 이런 의미도 있는데 왜 이렇게만 쓰느냐 나는 다른 의미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물론 원어로는 똑같지만은 한글 표현은 조금 더 달리 가주면 안 될까. 그래서 본인이 되게 많이 공부를 해왔어요.
예, 녹음을 막 진행을 할 때에 사실 다른 스케줄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엄청 음, 많았어요. 엄청 음. 많았는데 늦은 적 한 번도 없었고요. 30분 전에 꼭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와가지고 저랑 같이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스코어 보고 여기는 요거 어떻게 합시다 체크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오케스트라 곡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고 그렇게 하나씩 진행을 했죠. 특히 중장년 팬층의 경우 가곡이나 성악곡, 클래식에 대한 선호도가 높고 패티김이나 김추자 등 풍부한 가창력과 고급스러운 음색의 가수들의 노래에 익숙하기 때문에 김호중의 클래식 앨범 역시 중장년 팬층에게 무리 없이 다가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1990년대 이탈리아의 테너 안드레아 보첼리의 크로스오버 앨범이 국내 클래식 시장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고급스럽고 감성적인 그의 음색이 중장년층 팬들의 지지를 받았던 것과 비슷한 현상이라는 거죠. 클래식계에서는 이번 앨범이 클래식을 친숙하게 전달하고 클래식의 문턱을 낮춘 점이 긍정적인 요소라면서 다만 향후 김호중이 국내 팬덤을 넘어 해외 클래식계에서도 보편성과 확장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앞으로의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팝과의 크로스오버를 시도했던 플라시오 도밍고나 루치아노 파바로티처럼 성악은 성악가의 재량에 따라서 다양한 장르와 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장르를 넘나드는 그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호중 씨는 이번 앨범을 제작하면서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고 받은 사랑을 팬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돼서 감사하다는 말을 가장 많이 했다고 합니다. 현재 김호중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성실히 복무 중이고 퇴근 이후에는 작곡 공부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앨범에는 5곡 이상의 자작곡을 수록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다고 하는데요. 군 제대 이후 그의 다음 앨범이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오늘은 군백기에도 식지 않는 인기를 보여주고 있는 김호중 씨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자님들도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고 새해에도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들만 많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